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잃어버린 활력을 충전하기 위해 MC 소영이가 찾아왔습니다. 비타민. 정말 활력이 꽉꽉 채워지셨죠? 여러분, 오늘은요, 손목 건강에 대해 짚어볼 건데요. 스마트폰 하랴, 각종 업무, 그리고 집안일, 학업까지 이 쉴 틈 없는 손목. 우리 선생님 모셔보고 손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우리 경준 선생님께서 나와주셨는데, 여기 앉아주십시오. 네. 저희 TV홈 닥터 이제 더 나은 클리닉에 나오신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과 함께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정형외과 전문의 박경준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 나와서 또 좋은 내용 좀 말씀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직 병원은 안 가봤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바로 손목굴이라고 하죠. 손목 터널 증후군. 이게 어떤 질환일까요?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네.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하거든요. 왜 수근관이라고 해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목의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우리 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압박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신경이 눌리는 건데 여기에 있는 신경 이름이 정중신경이거든요. 정중앙에 있어서 정중신경입니까? 그렇죠. 정중 정확히 예,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그것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죠. 저도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왜 생겼나 하면 스마트폰을 매일 밤마다 누워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걸 2, 3년 동안 이 코로나 시대에 그걸 했더니 여기가 계속 시큰시큰하고 아프고 이렇게 꾹 누르면 으득 이런 소리가 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터널 증후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맞죠?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럴까요? 다행입니다. 네. 혹시 그렇다면 이거의 발생 원인은 어떤 걸까요? 원인을 모르는 경우를 특발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발성이 가장 많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근데 나이가 한 40대에서 60대 제일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또 결국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이 수근관이라는 이 공간에는 9개의 이 손가락을 구부리는 심줄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중신경이 있는데 그 공간이 좁아지면 어쨌든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공간이 좁아지려면 그 주변에 뼈, 그러니까 골절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손목 어떤 인대나 이런 데 손상이 있고 그것이 비후되면서 공간이 좁아지면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는 심줄 자체가 일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류마티스나 통풍성 관절염이 있으면 그것 자체가 심줄에 어떤 건막 변화가 올 수 있거든요. 두꺼워져요. 힘줄이 얇지가 않고 똥똥해지면 그럼 그거 자체가 또 눌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손을 많이 쓴다. 가능은 한데 이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손을 많이 쓴다고 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이 생긴다면 운동 선수랄지 아니면은 작업 근로자에서 그 발생 빈도가 더 높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가능할 수도 있지만 꼭 그게 정설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이라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중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오는 증상을 말하는데 이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손가락 그 부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가운데 이 반만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손가락의 반 여기가 감각이 좀 둔하고 저리고 그리고 처음에는 여기가 아프다고 그래요. 여기. 이쪽이요? 네네. 여기를 무지구라고 하거든요. 무지구. 그래서 여기가 아프답니다. 특징적인 것은 새끼손가락은 안 저려요. 예, 저릴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새끼손가락 빼고 저린다 생각할 거고 그 저리는 느낌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이게 손 이렇게 꽉 누르고 그 이렇게 어렸을 했을 때 이거 예. 이렇게 하면 잼잼잼잼잼 네 나이만큼 해봐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확 저리고 네. 밤에 주무시다가 손이 저려서 이렇게 터는 증상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이게 증상이고 이제 초기 증상이고 이 병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신경이 눌리면서 그것이 지배하는 근육에 위축이 오거든요. 그 근육이 이 무지구근이라는 이 근육이 대표적인데 여기가 얇게 가라앉습니다. 무지구근 위축이라고 하죠. 그럼 이게 약해지고 이 엄지손가락 움직이는 근육도 약해지면서 손에 섬세한 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단추를 풀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좀 병이 진행된 후에 나타난 증상이죠. 아, 진행된 후에는 이렇게 한 손으로 무엇을 일을 하는 게 좀 약간 어렵게 되는 네. 거겠네요. 손목 터널 증후군을 호소하는 환자가 실제로 많이 발생할까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 1000명당 1명꼴인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은 한 2008년 이 정도에는 8만 명, 9만 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8만 명 가까이 매년 이게 발생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배가 넘었네요. 네네. 18만 명. 아, 그렇다면 여성과 남성 이 두 분류 중에 성별의 비율 중에 누가 더 많이 발생을 할까요? 여성이 한 두세 배 정도로 더 많습니다. 두세 배나요? 예, 예. 아, 이게 어떤 일 때문에 그럴지 진짜 정말 궁금한데요. 치료와 관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제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진단을 하기 위해서 가장 확진 검사가 근전도 검사라고 하거든요. 신경 그 전도 속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것에서 이제 확진이 되면은 진단을 하고 초기인 경우가 있어요. 증상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네. 좀 경미하고 이런 경우에는 약을 좀 드시고 좀 쉬고 경우에 따라서 이 손목 터널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게 되면 이 스테로이드는 좀 마법 같은 주사거든요. 쉽게 그렇죠. 말해서 염증을 확 가라앉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과도한 사용에 의해서 심줄이나 신경이 부었다면 이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고 이러한 치료를 한 6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길게는 10개월까지도 해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반복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 방법이 많은데 이렇게 좀 치료하시다 보면 여성분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혹시 그 더 많이 발병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정확히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네. 40대에서 60대 사이 여성, 중년 여성에서 발생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일적 아이도 많이 돌보고 뭔가 이제 일하고 집안일도 하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좀 복합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많이 예. 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술 이제 하면서 결국 손목 터널 증후군이 가장 대표적으로 눌리는 거는 여기에 이제 수근 횡인대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인대가 보통 1, 2mm 정도의 두께인데 수술을 받을 정도로 증상이 많이 진행된 환자분들은 그 인대의 두께가 거의 5mm 이상 두꺼워져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손을 많이 쓰면 아무래도 좀 더 증상을 악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혹시 저가 약간 예상하겠는데 이게 손이 아플 때가 운전할 때 이거 할 때거든요. 혹시 이거에도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꼭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잘못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럼 수술적 치료는 어렵고 힘들 것 같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많이들 걱정하시죠. 이제 수술해야 된다 하면은. 근데 저는 이제 수술하는 의사니까 신경 쪽 관련 질환은 뭐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고 머리 쪽에 있는 것도 결국에는 다 뇌신경도 다 마찬가지고 어떤 증상이 있고 그게 심하게 눌리는 경우라면 조기에 치료를 해줘야지 수술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시원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시원하죠. 예, 예. 네. 많이 눌린 상태에서 오랜 기간 좀 끓으면은 네. 이제 신경에 변성이 옵니다. 그 변성이 오게 되면은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증상이 좀 남고요. 수술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실 건 없는 게 방법은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네. 상처를 좀 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수술 시간이 꼭 뭐 수술의 난이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고 보통은 당일날 입원해서 하고 오후에 퇴원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다행이네요. 예. 그래도 약간 조금 무섭게 생각을 했는데 당일날 치료가 되고 그 조기에 발견을 한다면 그런 이렇게 뭐 째거나 그 레이저 치료 없이 약물로도 가능하다고 네네, 말씀해 주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도 조금 뭔가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 가는 게 정답이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렇다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과 저처럼 이렇게 막 혼동하기 쉬운 손목 질환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손목이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분리가 된 건 좀 이상하고 으득으득한 게 막 뼛소리가 네. 나는 게 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혹시 다른 질환이 또 있을까요? 결국에는 정중신경이라는 거는 어떤 긴 신경의 하나거든요. 네. 우리 이제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이 겨드랑이를 지나서 팔을 지나고 손목으로 가는데 고속도로 우리 경부선 있잖아요. 그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 같은 신경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어디서 눌리냐에 따라서 병명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목 쪽에서 눌리면 목 디스크, 또 이런 데서 눌리면 회뇌구 증후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 눌리면
손목 터널 증후군. 증후군. 결국엔 비슷한 신경들이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눌릴 만한 모든 질환들은 증상이 비슷할 수 있어요. 여기서 눌려도 손이 저릴 수 있고, 저기 또 이런 데서 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여기도 예,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드물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에 비해서는 빈도수가 확 줄지만, 그리고 이제 목 디스크 이제 5번, 6번, 4번, 5번 이렇게 있으면 또 여기에 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신경 관련 질환들은 좀 우리가 혼동이 될 수 있죠. 아, 그렇네요. 여기가 아파서 여기가 저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 그렇다면 혹시 집에서 스스로 이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서 눌리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티넬 검사라고 해서 여기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기를 쳐보셨군요. 예, 치면은 정말 증상 있으신 분들 손끝이 칠 때마다 찌릿찌릿찌릿하고요. 그리고 이 손목 수분간에 네. 어떤 볼륨을 줄이는 자세가 이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네, 요렇게. 요거를 팔렌 검사라고 하는데, 예, 요 상태로 하고 한 1분 이상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손끝이 저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가 진단 검사 2개죠. 이렇게. 약간 저려오는 것 같긴 한데 피가 안 통하는 건지 저린 건지 약간 조금 그게 헷갈립니다. 많이 저립니다. 아, 안 저리다. 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쳐서 손끝이 저리면 약간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1분 정도요? 네, 1분 이상. 1분 이상 있었을 때 손끝이 저리면 그것 또한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아, 안 저립니다. 확실하게 전 아니네요. 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비교적 수술이 간단하고 그다음에 조기에 진단되면 치료가 쉽거든요. 근데 너무 좀 손이 저린 거를 참고 늦게 오신다든지 네. 아니면 진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것을 안 하고 너무 힘들게 좀 1년, 2년 지내시는 분들 보면 좀 답답해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참에 너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너무 염려는 마시고요. 진단도 쉽고 비교적 치료도 쉬운 병에 속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평소의 습관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요, 틈틈이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평소에 손목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목 운동 같은 거 혹시 있나요? 같이 하실까요? 시작.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